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이동식 에어컨이나 창문형 에어컨 같은 실외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냉방 장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처럼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얘들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시원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이 녀석의 구조부터 봅시다.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기 뜨거운 공기를 이 뒤쪽 흡기를 통해서 흡입을 한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앞으로 뱉어내고 더운 공기는 튜브를 통해서 뒤쪽으로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배기에 나오는 열기가 잘 막히지 않아서 더운 게 아닐까? 그래서 막 테이프도 덕지덕지 붙이게 되고 막 실리콘도 발라보고 진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원하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음압 문제입니다. 제가 문과생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방 안의 공기는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흡기를 통해서 방 안 공기를 흡입하게 되죠. 그리고 찬바람은 앞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일정 뜨거운 공기량은 이 배기를 통해서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공기는 부족하게 되죠. 기압이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떨어진 기압을 메꾸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많이 흡입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뭐 방문 틈이나 창문 틈 사이로 막 빠르게 공기가 흡입되는 거죠. 결국 차가운 공기를 아무리 만들어낸다고 해도 뜨거운 공기가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방 안의 온도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뭐 낮아진다고 해도 조금만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흡기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이동식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이 앞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나오죠. 뭐 차가운 공기는 보통 아래쪽으로 깔아앉게 되고요. 그 깔아앉은 공기가 요 근처에서 일단 맴돌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흡기가 요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뒤쪽으로 흡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가운 공기가 멀리 퍼지기 전에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냉각 효율이 낮아지겠죠.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줄 키트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요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지금 방 안 온도는 29도, 습도는 61%입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요. 30도 찍었네요. 자, 일단 설정 온도는 최대로 낮춰볼게요. 16도, 방풍, 냉방 이렇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4시에요. 4시 30분만 가동할게요. 나름 이렇게 틈을 잘 막은 게 보이죠? 이런 틈을 잘 막아도 이쪽 창문 틈 사이 이런 틈 사이에서 공기가 엄청 많이 유입이 됩니다. 선풍기 튼 거 아니에요. 이 창밖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휴지가 들릴 정도로. 창문 틈이 크지도 않아요. 정말 작죠? 근데도 엄청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대보면 그냥 따뜻해요. 원풍기를 튼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문틈 사이로도 공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음압 현상 때문이죠. 이 작은 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차가운 공기가 흡입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찬바람이 아주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멀리 가기도 전에 바로 흡기를 통해서 찬 공기를 흡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 안의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자, 거의 30분 동안 작동을 했습니다. 30분 넘겠죠? 일단 끌게요. 시끄러우니까. 26도. 요 주변에 26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멀리 가면 27도입니다. 30분 동안 2도 정도 떨어진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흡기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방 안의 공기를 바로 흡입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기를 끌어다가 흡기에 넣어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방 안에 음압도 발생하지도 않고 차가운 공기도 바로 흡입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죠. 이미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직접 개조를 해서 냉방 효율을 많이 높였다, 이런 후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저같이 똥손들은 개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철공소 같은 데 가서 재료도 다 구해야 되고 호스도 따로 구해야 되고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설치해 보는 건데요.
이 똥손들을 위한 개조 키트를 별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구매처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더해놓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이 금손이신 분들은 직접 개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녀석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얼마나 냉각 효율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자고요. 설치 방법은 쉽습니다. 이 개조 키트 자체가 웬만한 에어컨에는 다 핏하게 맞도록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동식 에어컨은 흡기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기 구멍을 별도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키트를 주시거든요. 이 키트가 딱 맞도록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설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배기 말고 흡기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키트를 줘요. 구멍이 2개 뚫린 흡기 배기, 요거를 창문에 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뜨거운 열기는 위쪽으로 가게 돼 있죠. 당연히 흡기가 아래쪽으로 오는 게 냉각 효율에 좋습니다. 배기를 여기 꽂으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흡기는 아래쪽, 배기는 위쪽,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외부 공기를 활용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벌레 같은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물망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폭우가 오는 날에도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죠. 뭐 물기가 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랑 흡기랑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시죠? 그럼 바로 가동을 해볼게요. 흡기는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시간은 39분, 다시 39분이고요. 온도는 30도입니다. 아우 더워. 침대 쪽 온도도 40분에 29.4도입니다. 습도 67%. 자, 보시면 18분 만에 일단 아까처럼 2도가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빠르죠? 보시면 공기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지시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곧 30분이 되는데요. 보시면 온도가 2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3도 이상 내려갔고요. 아까보다 거의 50% 이상 효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냉방 효율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동식 에어컨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보셨다시피 단점은 습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아무래도 내부 공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습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도만큼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졌고요. 이동식 에어컨 너무 안 시원하다, 막 창고에 처박아두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꺼내서 직접 이렇게 개조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래쪽 링크 통해서 키트 별도로 구매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 봐. 시원한 여름 되세요.